오늘은 명성이나 의식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놓아버림, 흘려버리기, 내려놓음, 내맡김, 받아들임 같은 것들을 알게 되고 명상도 해보지만 아직도 감이 잘 안 오고 놓아버림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사실 우리는 어릴 때는 놓아버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.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. 그러다 생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. 그런데 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?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해결하려고 할수록 무언가 일이 꼬이고 더 고통스러워지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 외부 상황들을 통제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답은 내면에 있었으며 그 종착역이 느낌이었던 것입니다. 즉 삶에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편한 느낌들,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운 갈망 등을 다루지 못하면 문제는 반복된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된 것입니다. 놓아버림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해야 합니다. 이것은 말이 간단한 것이지 사람에 따라 그 감정과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, 장면들, 생각들을 대면하는 일은 지옥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대부분 이 단계도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. 그만큼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이렇게 불편한 느낌들을 회피하고 억압하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. 살면서 어릴 때와는 다르게 반대로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. 먼저 이 부분의 방향을 조금씩 다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반대로 없애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.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편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시작점인데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놓아지고 사라진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두는 척 하는 것은 그냥 참는 것, 즉 억압밖에 되지 않습니다.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 느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. 스스로가 삶의 모든 장면을 펼쳤다는 인정,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와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.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,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이런 꼴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.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 고생을 또 해야 돼. 나는 이만큼이나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뭐야. 등등 그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 돌린다면 그 느낌을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자책이나 자학을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. 지금 피하고 싶은 그 불편한 느낌과 영원히 함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진정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. 셋째, 무조건 한 번에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자신의 배경과 선입견들에 따라 어떤 것들은 빨리 정리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점점 더 농도가 옅어지지만 정리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처럼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또한 어떤 것들은 몸을 회복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나는 이런 부분은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잘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놓아버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엇을 하더라도 되는 만큼 하시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되는 만큼 하다 보면 맛을 보게 되고 아,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. 무엇을 하든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놓아버림이 이런 거구나 라고 기억나는 장면들 중 하나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와의 장면이었습니다. 작은 슈나우저였는데 저는 원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만지기는커녕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의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아지에 대한 불편한 느낌이 올라오는 걸 눈치채고 그대로 두었더니 순식간에 그 불편함들이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 대소변을 치우고 있고 목욕을 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사는 집에도 말티즈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. 있는 그대로 두고 놓아버리는 효과는 작게는 이런 것입니다. 불편한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들이 풀리면서 정리가 되면 그때마다 전에는 가볼 수 없었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종국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삶은 자신이 의도를 하든 하지 않았든 생각보다 참 행복하고 괜찮은 삶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내맡김의 개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자유와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네 번째,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상태에서는 놓아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. 어떤 것을 꼭 이뤄야 한다. 그렇게 아니면 안 된다.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구 상태, 즉 갈망하는 상태이며 에고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놓아버림이 되기 어렵습니다. 그런 마음이나 상태는 어떤 것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상태이며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해도 괜찮은 상태가 되려는 것이고 또 놓아버릴수록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마치면서 시크릿으로 유명한 론다 번의 신작 위대한 시크릿의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놓아버림의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. 론다 번의 위대한 시크릿 부제는 성공과 부를 넘어 온전한 나로 사는 법입니다.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펼쳐 환영하듯 그 시커먼 우울을 끌어안았다.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연인처럼 최대한 사랑을 담아 가까이 끌어당겼다. 처음에는 우울이 더 진해지더니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했다. 그리고 완전히 녹아 없어졌다. 몇 초 만에 우울이 사라진 것이다. 그렇게 간단하게 말이다. 우울함이 사라진 그 느낌은 정말 최고였다. 몇 시간 후 우울한 감정이 다시 돌아왔지만 강렬함은 그 전보다 훨씬 약해졌다. 나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고 우울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이를 계속했다.
울은 매번 약해졌고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.